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민 이사님. 네. 예. 이제 입에 달라붙기 시작하네요. 네, 예. 박수민 이사입니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ETF 하면은 이제 트렌드가 또 하나가 이제 배당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배당 전략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원래 예전에 배당주 하면은 다 미국 주식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또 한국 배당주들도 관심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올해 들어서 그 배당 투자하면은 미국만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확실히 한국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배당 전략 ETF 13개 그리고 국내 배당 전략 ETF 21개로 자금 유입, 개인들이 자금 유입을 한 그런 흐름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올해 들어서 국내 배당 전략 ETF로 개인 누적 순매수가 약 1조 원 정도로 나타나고 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배당 전략 ETF에 반도 되지 않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좀 역전이 됐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주식 배당 전략으로 이제 배당 투자자들이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배당 세제 혜택 등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가 된다는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개인 누적 순매수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배당 전략 ETF의 순자산이 2025년 들어서 4배 가까이 그 성장을 했습니다. 1.2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ETF의 순자산은 자금 유입도 반영이 되지만 그 전략의 주가 상승까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가 상승률도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저희 솔 ETF에서도 국내 배당 전략 ETF가 기존에 하나가 있었죠.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인데 8월 말까지 한 4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좀 훌쩍 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내 배당 전략 투자의 어떤 훈풍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의 어떤 법제 변화가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그런 제도적인 토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법 개정안이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올해 7월에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주주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사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서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당 정책 강화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8월 말에도 2차 상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9월 달에도 3차 개정안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3차 개정안 안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상법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규로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소각을 하게 하는 의무화가 담길 예정이고요. 기존에 보유했었던 자사주에 대해서는 5년 내 소각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이죠. 그리고 비과세 배당인 감액 배당이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굉장히 좀 강화가 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 배당분부터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고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40%를 넘고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거나 그 과거 3년 배당금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을 고배당 기업이라고 명하고 그들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세표준 2천 이하는 14%의 세율이고 2천에서 3억까지는 20% 그리고 3억 이상은 35%로 세법 개정안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요 세율이 좀 높다라는 의견들이 현재 있죠. 그쵸, 그래서 그쵸. 예. 이 세율을 좀 낮추는 방안 25%까지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 배당 전략의 어떤 좋은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액인 감액 배당이 예. 사실은 비과세인데 대주주까지 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2025년 세법 개정안 안에는 대주주에 한해서 이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주주들한테는 감액 배당의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세 계좌에서 여전히 국내 배당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배당금이 ETF나 펀드로 들어왔을 때 이제 원천 징수를 당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기존에는 국세청이 이런 부분을 선환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ISA라든지 IRP라든지 그런 절세 계좌에서 미국 그 배당 전략 ETF에서는 배당금을 온전히 100%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국세청이 선환급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올해 결정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원천 징수가 된 배당금이 ETF에 찍히고 그 기준에서 절세 계좌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혜택이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ETF를 통해서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은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100% 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성과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과가 좋으면은 그런 부분을 보고 미국을 택할 것인가 국내를 택할 것인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국 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울 금융주주 플러스 고배당 ETF도 4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 배당 전략 ETF들이 굉장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 지금 인기를 끌게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코스피 보면 배당이 주도하는 장세를 맞습니다.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이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금 혜택 등에서 정책적인 힘이 이제 작용하는 게 이제 크다라 볼 수 있잖아요. 국내 배당 이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소울 ETF에서도 고배당 ETF를 출시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기존에 이제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 정책이 변화하는 그 순간 속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섹터가 무엇인지라고 생각했을 때 금융지주가 먼저 떠올랐고 그 섹터에 좀 포커스한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소울 코리아 고배당 ETF가 이제 신규로 상장되는 ETF인데요. 9월 23일에 이 ETF는 국내 주식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국내 이제 고배당 전략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배당 ETF 대비해서 실질 배당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업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배당 성향 40% 이상이라든지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배당금 대비 5% 이상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비중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세금 없는 배당을 덤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그 비과세 배당인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들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이 누리는 배당의 크기를 좀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소울 코리아 고배당 ETF 안에서 감액 배당 ETF의 비중이 한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방법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소울 코리아 고배당 ETF가
이제 뭐 당연히 다른 국내 주식형 ETF 대비 그리고 코스피 대비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렇다면 방법론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유니버스 선정을 할 때 배당 성장성 기준은 적용은 해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지금 기준으로 고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그게 단순히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져서 높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 금액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첫 번째 단계에서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 재원이 풍부한 건강한 기업인지도 좀 봐야겠죠. 과거에 어떤 기업들은 사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하는데 배당만 좀 무리해서 하는 기업들도 왕왕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은 빼고 가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현금흐름 부채 비율 기준을 적용하면서 건강한 기업을 찾고자 하는 방법론이고요. 종목은 총 30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기업들에서 상위 20개를 뽑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감액 배당 기업 중에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10종목을 뽑고 이렇게 했는데도 30종목이 안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저희가 배당 수익률에다가 자사주 매입 그 수익률까지 합해서 주주 환원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감안을 해서 종목을 30종목을 꾸리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 결정은 감액 배당 실시 기업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기업을 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가중해서 비중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업으로도 뽑히고 감액 배당도 실시하고 있는 좋은 기업으로 비중이 이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한국금융지주나 영업무역 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감액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신한지주와 KB금융을 배당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는 약간 배당 성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업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당금 자체가 직전 3개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정부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이러이러한 기업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배당 성향이 25% 미만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이런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금융지주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좀 한눈에 좀 정리가 되네요. 혜택 받는 거, 감액 배당 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런 비중으로 섞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발빠르게 반영하고자 한 것도 이제 인상적이지만 감액 배당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한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그쵸. 그러면 정확히 이게 감액 배당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액 배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당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즉 이제 재무제표상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 재원을 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은 감액 배당은 자본 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자본 준비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건데 근데 뭐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자본 준비금이 활용이 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본 준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그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기업을 선별할 때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ROE. 예, 그렇죠. 네, ROE 지표인데 아무래도 분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익이 뭐 늘지 않더라도 그 지표 자체가 예.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감액 배당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왜 비과세냐? 기존 주주들이 그 납입한 자본금을 되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비과세로 그렇죠. 예, 네, 소득이 아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소득이지만 이거는 사업 미천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업 미천을 우리가 좀 줄이자. 그래서 남은 돈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기존에 받았던 걸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인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 많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22년에는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의 수가 6개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2025년에는 40개로 확대가 됐고 금액도 1,600억 원에서 8,000억 원을 훌쩍 넘는 그렇게 증가가 됐고 이 어떤 증가 추세가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저희 이제 소울 코리아 고배당 ETF에서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들 중 좋은 기업들이 더 이제 구성 종목으로 들어올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수가 넓어지니까 네. 이 안에서 이제 좀 더 좋은 기업 뽑기 기업들. 쉬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고배당 ETF 대비 이게 좀 더 돋보이는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긴 있을 한데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약간 진정한 한국의 고배당, 찐 고배당 전략의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배당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기존에는 정말 배당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비과세 배당인 감액 배당도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자사주에 대해서도 그 전체 주주 환원 정책에서 중요한 포션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들을 저희 소울 코리아 고배당 ETF에서 다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감액 배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ETF 투자자들도 우리 계좌에 찍히는 실질 배당 금액 자체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을 많이 담는다고 해서 ETF가 분리과세를 받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그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이제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ETF 측면에서는 그런 분리과세 혜택은 없지만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ETF는 약간 성과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명목 배당 수익률보다 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 볼 수 있는 거네요. 이제 감액 배당을 넣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우리가 6% 배당 수익률의 A ETF, B ETF가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 ETF의 분배금이 일반 계좌에서 과세될 때는 B ETF의 감액 배당 기업들이 많다라면은 더 실질 배당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투자하는 배당 전략 ETF 안에 감액 배당 ETF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오늘은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이게 월배당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배당 ETF가 유리한 점이 뭔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국내 ETF 시장에서 이 월배당이 도입이 된 지 이젠 한 3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ETF로 투자를 했을 때 내 어떤 투자 성과의 개선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면은 이제는 ETF를 투자를 할 때 매월 어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월배당 ETF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이런 월배당 ETF를 투자하게 된다라면은 매월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그 투자 성과에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해서 배당을 받으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바이앤홀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월배당 ETF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 소울코리아 고배당 ETF도 월배당 ETF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월배당 ETF들이 대부분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에 이제 배당을 지급받는 형태인데, 저희 소울코리아 고배당은 월중 배당입니다. 그래서 매월 15일을 기준일로 해서 바로 이 영업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의 ETF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월 23일에 상장을 하죠. 그래서 첫 ETF 분배금은 11월 15일을 기준일로 해서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하나의 ETF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월배당 ETF를 조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동일하게 매월 말에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돈 받고 싶어 ETF 투자를 통해서 그런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와, 예리하다. 약간 동일한 전략의 ETF라고 하면은 A라는 ETF가 매월 말 기준일이라면 B라는 ETF 15일 기준일 분배금 두 가지를 투자하면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월급이 보통 25일 요쯤에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15일쯤에 이미 벌써 월급 다 쓰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배당 ETF를 하면 월급이 좀 부족해지는 보릿고개 때 이 월배당으로 또 소득이 커버가 되니까 맞습니다. 직장인들한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내 ETF 시장에는 가장 짧은 주기의 그 분배 주기가 매월 1회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배당 ETF도 있고 굉장히 이제 ETF를 통한 현금 창출을 좀 짧은 기간 동안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선 가장 짧은 그 주기가 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믹스하는 전략이 2주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이제 주급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 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매월 말 기준일이거나 아니면 월중 배당 15일 기준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뭐 10일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상품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매월 말이거나 15일이거나. 보릿고개 ETF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또 ETF 얘기 듣다 보면은 정말 점점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 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막 포트폴리오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까지 고민해서 언제 분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약간 ETF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3년 전 대비 지금 생각하면은 좋은 ETF들 정말 많이 나왔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ETF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한 그런 책들이 나오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솔에 되게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ETF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